예, 지금부터는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 DLF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금융부 최홍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드러났군요. 지금 DLS, DLF 우선 이 개념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죠. 네, 그 개념이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외 금리와 연계된 그런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이 해외 선진국 금리와 연계돼서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DLS, DLF 금융 상품인데요. 하나은행은 미국 국채금리와 영국 파운드화 금리가 연계된 상품이고, 예.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상품입니다. 예. 초고위험 상품, 뭐 사기 전, 팔기 전 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건 어떤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다고 합니까? 네, 그 두 상품 모두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일정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요. 예. 반대로 일정 수준 이하로 금리가 떨어지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구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미국, 영국 금리 DLF를 한번 보시죠. 투자자가 미국, 영국 금리가 1%일 때 수익 기준치 55%의 조건으로 상품에 가입했다면 투자자는 가입 시점 금리 1%의 55%인 0.55% 이상으로 금리가 유지돼야 3%에서 5%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0.55% 이하로 떨어지면 절반 이상의 손실을 입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 금리와 영국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해서 두 상품 아까 언급한 상품 총 합해서 6,723억? 네, 맞습니다. 예, 소비자한테 판매한 상태인데 여기서 손실 구간에 들어간 금액이 5,784억 원. 네. 대부분이군요. 네. 손실 확정된 금액이 3,513억 원. 네. 50% 이상이 원금 손실됐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금융감독원 어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감원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저희가 금감원에 취재를 한 결과 은행들과 또 증권회사들은 판매 과정에서 리스크 검토 없이 대체로 무책임하게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상품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증권사가 IB 업계와 상품 구조를 협의하면 그거를 운영사가 상품을 펀드화로 만들고 그리고 운영사가 은행으로 판매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이 수익 모형률이나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바로 은행에 넘기고 은행도 이를 그대로 검토 없이 받아들이고 고객들한테 판매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입니까? 네, 은행이 주로 이제 주도를 했다고 금감원은 판단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증권사가 은행에 판매를 하면 은행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은행이 증권사에 개입을 해서 상품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달라 또 이렇게 변경해달라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펀드를 개인의 이익대로 지시대로 또 예. 기침 한번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예. 판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감원은 현재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검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은행이 상품을 결국에는 제작했다는 것인데 기획 제작했다는 것인데 네. 이게 안에서 심사하는 과정,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은 규정상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 기구인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수익 리스크가 적절한 상품인지 또는 오류가 없는 상품인지 자체 검사하기 위함인데요. 금감원 조사 결과 DLF 상품 중 은행 상품심의위원회를 거친 상품 건수는 전체 대비 1% 미만이었습니다. 극히 작은 수치죠. 예. 또 은행이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찬성 의견으로 허위 기재한, 그러니까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예. 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직원으로 교체한 정황도 드러났고 또 DLF 안건 380개 중 단 2건만 상품 선정위원회에 올린 그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판매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 행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과정에서 손실률 0%,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허위와 과장을 지나서 사술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까지 써서 판매를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이 감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네, 은행들이 저지른 또 다른 비위 행위 중 하나는 좀 과대 포장해서 마케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숨기고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만 강조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했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불안전 판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또 은행들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서 조만간 정부와 협의해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가 또 많이 발전을 하면서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는 식으로 해서 복잡한 상품에 이 폭탄을 실어서 파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정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